안녕하세요. 탈북 여군장교 김정아입니다. 충성! 지금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할 정도로 더 최악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코로나 겪고 있죠. 근데 코로나 겪기 전에 김정은이 핵 노름해가지고 뭘 겪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여지까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잘렸잖아요. 대북 제재하고 코로나에다가 올 여름에 또 뭘 겪었어요? 태풍. 그 태풍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북한 전국을 휩쓸 정도로. 이 3대 악재 속에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김정은이 독재 정치까지 지금 도와다니까 정말로 악악 소리가 날 정도로 북한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황을 지금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은 상위층, 중상위층, 하위층이 있잖아요. 그럼 상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동을 직접 나가지는 않고 지원 같은 걸 합니다. 안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서 완전 해방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상위층 같은 경우에도 저런 노동을 직접 가긴 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는 일이 있고 저게 인민반에서도 가고 기업소나 직장들에서도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반과 직장이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이 되면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돼요. 그럼 못 가는 쪽에다가 돈이든 뭔가는 재력을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사진에 보는 게 이게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저 사람들이 뭘 하냐? 땅 파기를 하는데 지금 저기에다가 뭘 짓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웬만해서 저런 땅 파기는 잘 많이 안 합니다. 근데 만약 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냐? 저 한쪽에서 지금 불을 피우잖아요. 이게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란 게 워낙 이렇게 농사 이런 데서 비료라던가 이런 게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 생산을 특히 가장 많이 하고 금요 노동이라는 이름이 왜 달렸냐면 원래는 금요 학습입니다. 근데 금요 학습을 해야 되는 시간에 금요 학습할 과제가 없는 기간에는 그것이 금요 노동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요 노동 매주에 무조건 나간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요 노동보다도 금요일에 노동을 못하면 또 토요일에 노동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 노동을 돈을 받고 하냐? 무료로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내리 강압적으로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와서 제가 가장 정말로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리고 가장 제가 좀 감동받은 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나 움직였다 해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는 받잖아요. 내 노력의 대가. 그것이 저는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에서의 모든 생은 대가가 없는 무보수. 평생을 저는 3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가장 지금도 자유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을 때 인권이라는 걸 새롭게 알았을 때 제가 가장 감동받는 그 부분이어서 제가 가끔씩 울보란 소리 듣더라도 가끔씩 우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진짜 너무 괴롭다 이런 게 있나요? 네. 이거만큼 안 갔으면 한다. 퇴비 생산이죠. 이게 똥 나르는 거잖아요. 사람 인분을 리얼로 나릅니다. 뭐 덮어놓고 나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겨울이라고 해서 이게 겨울에는 인분들이 다 얼잖아요. 그래서 이게 겨울에 많이 나르기도 하고 겨울에다 날라놓은 것이 이제 봄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썩는다. 이 롤리인데 롤리는 개뿔 같은 롤리 진짜.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내 그 퇴비를 나르고 우리 집에서부터 한 50km, 한 100km 떨어진 곳에 퇴비를 날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뭔가는 잘못하게 되면 처벌로 이제 화장실 똥푸기 시키는데 차라리 여름이 더 나은 거예요. 냄새 지독한 게 더 나은데 겨울은 그걸 까야 되잖아. 그럼 그게 다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더러운 일은 그 퇴비 생산이에요. 정말로 싫어요, 그거는. 이 영양실조 북한을 조금은 아는 사람, 해외 사람 다 통틀어서 북한의 영양실조만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좀 어떤가요? 정아 씨 어렸을 때 겪었던 거. 어렸을 때는 저는 영양실조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80년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93년도에 군대 나갔잖아요. 그때까지는 북한이 저렇게 영양실조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하고 넘어간다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애들이 제대로 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영양실조가 걸리는 상태고 그것을 유엔이 방문했을 때 찍은
현장을 찍은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조작되거나 너무 과장된 사진이 아니라 현장의 사진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막 사람들이 갑자기 굶어 죽고 북한 체제 자체가 국가가 식량을 주면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먹고 무보수로 일을 하는 이런 체제예요. 그런 체제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밥을 안 준대. 쌀 배급 안 준대. 배급소가 갑자기 문 닫아버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여느 때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교육을 했냐? 안 한 거예요. 개인이 장사라는 걸 조금을 하고 뭐 판매라는 걸 개인이 뭔가는 판매를 하고 수익을 얻는다라는 그 시스템 자체를 북한이 뭐라고 교육했냐면 개인 이기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반혁명적인 행동이다. 이러고 완전히 사회 분리를 시켰어요.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니까 사람들은 국가에서 식량을 주던 걸 받아 먹던 사람들이 개인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대로 그 다음엔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의 아사자가 났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 시기에 실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고 내 눈으로 반 사람도 많아요. 우린 장교고 군인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군인들 다 봤을 때 영양실조 환자를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하고 테스트해서 보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는 방법이 뭐였냐면 사람의 신체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어디라고 생각해요, PD님은? 머리. 그쵸, 머리죠. 그러면 영양이 제일 먼저 떨어지게 되면 무슨 증상이 먼저 나타날 것 같아요? 머리를 들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휘관들이 병사들한테 앞에 딱 갔을 때 상대방이 누구? 이러고 보고를 하고 머리를 똑바로 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누구? 이러고 보고해요. 영양실조자애들은. 그러면 야, 왜 머리 못 들어? 머리 들어. 근데 머리 드는 게 뭔가는 이상해, 느낌이. 그냥 느낌대로 다 걸러놔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머리를 딱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숫자를 해요, 거기서. 숫자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해요. 호흡을 쉬게 해요. 머리를 떨구게 되면 호흡이 먼저 딸려요. 그러면 우린 2단계 때부터 준이 불러요. 얘 군의소 보내자. 이러면 야, 군의소 올라가야 먹을 게 없어. 지금 영양실조 걸렸는데 딱 내 병사였어요. 내 직속 병사였어. 그래서 걔 상태를 보고서 내가 그랬어요. 집에 보내줄게. 집에 가서 영양보충하고 와. 이랬더니 얘가 그때 지금 그 친구가 나한테 그 말을 한 지가 이제 2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지금도 그 친구 말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유정진 내가 죽어도 우리 집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뭔 소리야? 네 아버지하고 네 동생들 다 있잖아. 이랬더니 엄마가 고난행군이 딱 들어서면서 이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고난행군 때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이 교육자들인 거예요. 거짓이 가다 나니까 장사 자체를 모르고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제자 앞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그 가족의 생계를 지키겠다고 자기는 굶으면서 교육자인데 교육자 자리를 내놓고 아버지만 교육자 시키고 엄마가 시장에서 음식을 팔다가 시장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장사를 해서 집에 식구들한테 먹일 거 갖다 주고 본인은 굶은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엄마가 굶어 죽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엄마가 굶어 죽으니까 자기가 가장으로서 가장 구실을 못했다 이러면서 아버지까지 목매달아 죽으려고 한 거 얘 밑에 여자 동생 둘이 있고 딸만 셋인데 이 집에 얘가 그때 아빠를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제발 죽지 말아달라고 제발 살아달라고 이러고 애가 부탁했더라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영양실조 걸려서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 또 목매달아 또 본인이 자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유상지 내 이대로 죽어도 제발 우리 집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내가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 살려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조치를 한 게 후반부 대대장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 사적인 거래인데 그 거래가 공개되면 조금 타격받을 것 같아서 무슨 거래를 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후반부 대대장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후반부 대대장 집에 얘를 보양을 하게 했어요. 그 가정 집에서 보양을 하게 되면 부대처럼 기상 나팔 소리를 안 들어야 되고 귤 생활을 안 들어도 돼요. 그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그 집에 작은 일만 도와주면 돼요. 근데 결국 그 집에서 얘가 2달 만에 영양 상태가 다시 원복귀가 돼가지고 3달 만에 부대에 복귀했거든. 나는 내 병사를 그렇게 살렸는데 내가 열병식 훈련 때문에 8.15 훈련소에서 2번째로 다리가 마비되고 병원에 나를 부대에서 입원을 시켰어요. 치료를 시키느라고. 근데 그때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여자 병사들, 여군들이 30명 정도가 영양실조 걸린 상태에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내가 같은 여자인데 내가 여자애들을 알아 못 봤어요. 여자인 줄 몰랐어요.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내 앞에서 그 30명이 밥을 먹는데 머리 다 벗겨지고 이게 머리에 털이 이 사람 솜털 있잖아요. 그런 털처럼 나 있고 앞이 다 민자에 가만히 있다가 간호사 보고 물어봤어. 야, 영양실조 걸리면 목소리도 영양실조 걸리냐? 왜 남자애들이 여자 목소리 나와? 근데 이 말을 얘네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진짜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얘네는 당장 죽음이 눈앞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북한에 대한 진실을 더 많이 분들이 아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영상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팀플 채널과 탈북 여군장교 김성아 채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북 여군장교 김성아였습니다. 충성!